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쯤에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이 이후 미국 입국에서 불이익 없이 자진 출국으로 나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낮쯤에 거기서 이제 풀려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 새벽 3시 반 전후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구금된 지 거의 일주일 정도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구금된 상황은 화가 나고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풀려나는 데의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비교적 그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속도는 이제 빨랐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조속한 귀국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구금됐던 이제 우리 한국인 직원 아마 여기 이제 일부는 또 제3국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시민적인 불안감은 상당히 이제 좀 덜어졌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한미 당국 간의 그 협조도 비교적 매끄럽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후 절차가 좀 남아 있죠. 예. 이후 절차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구금됐던 분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지금 이 출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자진 출국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결국은 사실상 추방되는 건데 이게 강제로 그냥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나가는 형식으로 되느냐, 아니면 지금 뭐 미국 이민 당국에서는 빨리 출국하라고 경고를 줬는데도 일부는 예.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구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권고를 받아가지고 출국한 형식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게 하는 방식인지, 예. 아니면 이게 어쨌든 추방된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개별로 비자 신청을 할 때 이제는 페널티가 있을지, 이건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같은 이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맡고 있고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데 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각 부처 입장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국토안보부나 이제 이민세관 단속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법을 이제 미국 국내에서의 불법을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을 두고 예. 단속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해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법 적용, 그리고 이 구금이라든가 이런 기간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미 국무부가 또 여기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방국이나 동맹국들하고 상당히,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좀 대해줘야 되는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접근들을 서로 조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출국 방식이냐 추방 방식이냐. 근데 미국 국토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추방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그러면 오늘 어쨌든 내일 새벽 3시 반 전후에서 우리 시간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내일 새벽 구금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자진 출국이냐 뭐 그런 게 형식이 정해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타결이 안 날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어요.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뭐 외부적인 설명은 자진 출국을 했다고 해도 예. 결국은 이분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남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후속적으로 이제 추가 비자 신청을 할 때 출입국장에서 이게 또 개인차가 있어요. 네. 또 미국 비자 같은 경우 신청하고 있는 기간을 보면 똑같은 조건에 집어넣는 사람도 어느 날짜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좀 다르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일관되게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없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계속 앞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한국인 근로자들,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우대 조치 같은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기록에 남느냐 아니면 아예 안 남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을 하느냐도 또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먼저 일단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이후에 좀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좀 협상에 나서면 좋을까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했던 거는 그 총 투자 액수지 이걸 언제 얼마만큼 하겠다는 건 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 불안 심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될 수 있는 게 결국 지금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면 공장을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 그렇게 돼야 미국 현지인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미국 내에서 규정 적용 같은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두 예. 번째는 이러면 오히려 이제 착공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해야 될 거예요. 예, 공장 예. 완공이. 그다음에 뭐 그래도 결국은 요주부동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투자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네, 무조건 미국 측에 호의만 바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구금됐을 때 굉장히 놀란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보면 처음에는 뭐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다음에 네네. 조지아주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는 다시 또 뭐 네, 교육 노력하고 인력은 있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등등등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일주일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된 거 보면 우리 정부도 뭐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걸까? 압박을 위한 카드인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 협상 카드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게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미 협상이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국가하고 이제 협상할 때 나오는 건데요. 결국 예. 웃을 때는 같이 웃고 네.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북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새 엔진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또 조만간 신형 ICBM 화성 20형 공개나 시험 발사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이 시기가 중국 전승절 직후에 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능력을 과시한 거거든요. 이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특징을 한번 보면 이런 ICBM도 발사해왔지만 이 2021년 이후에 그 우리를 겨냥한 그러니까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전술핵 능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여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작년부터 이제 ICBM 능력들을 함께 과시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적대적 두 국가 이 상태하에서 이미 충분히 범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미 본토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는 걸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결국 그 지금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최근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봐야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 본토도 위험하니까. 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 공정의 마지막 시험이 되려면서 최대 추진력이 1971 킬로 KN, 그러니까 킬로 뉴턴이다 이렇게 킬로 말했는데, 뉴턴이죠. 예.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위력인 거예요? 네, 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1kg 뉴턴이 보통 이제 그 공학자들 설명에 의하면은 약 102kg 정도의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추력이에요. 예. 그러면 1971kg 뉴턴이면은요. 한 200톤 가량의 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예. 탄두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사거리도 늘어나게 되겠죠. 북한이 그 작년 10월에 화성 19호를 발사를 했어요. 네. 이때 이 추정을 했던 게 이 추력이 전문가들이 한 그래서 100에서 1000에서 1200kN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보다 한 30% 내지 40% 정도 추력이 높아졌네요.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1971kN이라는 수치도요. 예. 이게 그 김정은이 지금 이 베이징 방문하기 직전에 전통기를 그때도 북한 매체에서 이 공장을 순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직전에. 예, 이때 발표한 예상 추력은 1960kN이었어요. 예. 한 10kN 정도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화성 19호가 사거리로 볼 때 한 15,000에서 18,000 정도 예. 사거리가 된다라고 봤거든요. 정상 각도 발사를 할 때. 네. 그럼 뭐 지금 그거보다
추력이 한 30%, 40% 늘었으면 예. 비거리가 더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게 또 다탄두라는 거잖아요. 그 다탄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이게 고체 연료로 작동되는 거고 탄소섬유이기 때문에 더 가벼운 거라는 걸 암시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얘기했듯이 추력이 높아지면 네. 무거운 탄두도 아주 쉽게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탄두가 무거워진다는 건 탄두가 단일 탄두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이 다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북한의 핵 군축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한미 간에 우리가 이제 북한 대북 정책 목표를 얘기할 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얘기지만 예. 지속적으로 이게 공동의 목표라는 걸 이제 표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 핵이라는 게 우리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 다시 말해서 여러 국가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막는 예. 그런 체제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예.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목표해야 되는 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이걸 수용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용한다는 인상을 주지를 않으려면 결국 이게 불법적인 행위고 일정한 페널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북한에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미북 간이나 아니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 이행에 상응하는 세북 제재 해제나 아니면 미북 관계 개선 같은 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풀어주면 안 된다는 네네네. 얘기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뭐 우선 가장 강력한 의지는 여기에 대응할 우리의 능력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한미 차원에. 다시 말해서 핵 억지 능력을 일단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북한 핵시험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